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관절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손가락입니다. 물건을 짚거나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할 때도 손가락은 쉴 틈 없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손가락 마디에 뻐근함이나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자주 쓰는 부위라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손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어느 날부터 펜을 잡을 때 힘이 안 들어가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놓칠 정도로 손가락이 내 맘 같지 않다면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 관절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손가락을 괴롭히는 이 관절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분해드리고 병원비를 줄여주는 관절 영양제 황금조합과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 신통닥터 전지수 원장입니다.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에 존재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노화 혹은 반복적인 관절 사용으로 생기는 비염증성 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과 우리 몸의 면역체계 문제로 생기는 염증성 관절염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둘은 발생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죠. 그럼 지금 바로 본인의 손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의사가 아닌 일반 환자분들도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두 관절염은 통증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릅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이 주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무릎이나 고관절 혹은 많이 사용을 하는 손가락 끝관절과 같이 다양한 관절에서 비대칭적으로 일어나고요. 손상된 관절에서만 국소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등의 작은 관절에 비교적 대칭적으로 시작해 여러 관절의 압통까지 동반할 수 있고요. 나아가 피로감, 체중 감소, 발열과 같은 증상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얼마나 뻣뻣한지로도 두 관절염에 어느 정도의 구분이 가능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자고 일어나면 뻣뻣하긴 하지만 손을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통해 부드럽게 해주면 금방 풀리고요. 오히려 아침보단 손을 많이 쓴 뒤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뻣뻣함이 오래 지속이 되고 열감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이후의 성인과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죠. 관절염이 있을 때 좀 아프다 말겠지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손의 기능을 완전히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뼈가 더 자라나는 골극이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손가락 마디가 옆으로 휘거나 굵어지는 영구적인 변형이 옵니다. 나중에는 펜을 잡거나 단추를 채우는 아주 사소한 일상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디가 굵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과 뼈로 번져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폐,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관절염입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 두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이 이렇게 다른 만큼 치료의 방향 또한 정반대로 설정을 해야 하겠죠. 현재로선 퇴행성 관절의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퇴행성 관절염은 더 이상 닳지 않도록 관절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할 땐 소염진 통제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파라핀 베스나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손에 도와주게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쉰다고 나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류마티스 계통의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뼈가 녹아내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약물을 투여하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멈춰야 하죠.
뿐만 아니라 평소 꾸준한 영양제 섭취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관절염 종류에 따라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에는 연골 구성 성분을 채워주고 마찰로 인한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제가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권장하는 황금조합은 MSM과 보스웰리아입니다. MSM은 한마디로 먹는 유황입니다. 관절 연골과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으로 염증 통로를 차단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보스웰리아를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보스웰리아는 유황나무의 수액으로 오랫동안 약용으로 쓰였던 성분입니다. 연골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요. 염증 유발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막아주죠. 심지어 관절염뿐만 아니라 당뇨, 암, 알레르기 등 다양한 병에서 항염증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면역체계의 교란이 원인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강력한 전신 항염작용과 면역 조절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오메가3의 EPA와 DHA 성분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차단해주고요. 류마티스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아침의 조조강직 증상,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시면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게 되고요. 면역계의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서 류마티스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차이와 그에 맞는 적합한 맞춤 영양제,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 손가락이 아픈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디가 굵어졌다고 걱정만 하기보다는 통증의 위치와 양상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퇴행성은 더 나빠지지 않게 아껴 써야 되고 류마티스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 신통닥터 전지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